임진왜란 직후 농민들의 광범위한 저항과 배신을 경험했던 조선 정부와 관료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구조적 모순들을 개혁하고자 뜻을 모았고, 당시 정부의 개혁 정책은 여민휴식 정책의 기조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비록 사이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지만 1630년대에 이르러 전쟁 이전의 경제 규모를 거의 회복하게 되었고, 1660년대까지도 꾸준하게 경제가 성장했으며, 게다가 대동법까지 실시를 하고 중국, 일본의 중개무역, 상평통보의 발행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며 조선의 사회 경제적 발전은 더욱 가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곧 어떤 일이 들이닥치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17세기 소빙하기 가설에 따르면 약 1600년에서 1800년대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떨어지는 소빙하기 기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작 1도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인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도가 약 0.5도만 올라가도 심각하죠. 과학적인 방지 기술이 전무하던 당시에 기후이변은 그 당시의 기술로 막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실록 등 자료를 보면 전례 없는 자연 재앙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670년 한양엔 눈과 우박이 내렸고 평안도에는 운석이 떨어졌으며 상당히 강력한 지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죠. 짧은 기간 안에 우박, 서리, 가뭄의 홍수, 그리고 메뚜기 떼의 습격까지 받았으며 나라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봄을 앞둔 시점에 눈과 우박이 내리고 비가 오지 않아 새 작물을 파종해야 할 계획은 접어야 할 마당이었고, 가뭄이 이어져 곡식들은 모조리 죽어났으며 결국 그해 4월에서 5월의 냉해로 밀과 보리가 흉작일 때부터 기아자는 늘어나기 시작해 1670년 7월에 최초로 아사자가 보고되었고 8월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계급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지배층마저 이 지경인데 민생 수준은 엄청 심각했다는 거겠죠. 작게 잡으면 20만에서 30만, 크게 잡으면 구율소 사망자의 5에서 10배인 40만에서 85만 명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695년에 을병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사망자 숫자는 기록상 경신대기근 못지않았으며 고위층 사망자도 어김없이 나왔고 재상급 인사들마저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는 그나마 청나라에서 쌀을 들여오자는 논의가 수용되어 쌀 3만석이 들어왔지만 기근은 막지 못했습니다. 1693년에 비해 인구가 141만 명이 감소했고 전염병으로 25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를 생각하면 인구의 10% 정도가 죽어나간 것인데, 이에 비견될 만한 것은 마찬가지로 생지옥 그 자체로 평가받는 대약진 운동과 제사의 운동 시기의 중국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약진 운동과 제사의 운동은 인재였고 그 두 사건조차 인구의 10%까지 날아가는 대재앙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게 해주네요. 오늘 알아본 17세기의 재앙, 부모가 자식을 죽여 먹어야 했을 정도로 참담했던 시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충격적인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날에 태어나 살고 있음에 감사해지네요. 지금까지 썰러컴즈였습니다.